전 세계적으로 1.2억 마리가 넘는 양이 부드러운 털, 풍부한 우유, 그리고 부드러운 고기를 위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들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은 고대부터 오늘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농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양털 깎기, 방목, 그리고 우유 짜기는 매일 아침 시작되는 활동이며 이 모든 활동은 전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농업동물, 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만 1천년 전 양은 최초로 가축화된 동물이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축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드러운 털, 섬세한 고기, 풍부한 젖에도 불구하고 양은 고기와 젖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매우 다재다능한 동물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120억 마리가 넘는 양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호주, 인도, 수단,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양 사육의 주요 국가입니다. 호주에서만 바다를 건너 운송되는 살아있는 양의 수는 한 번에 5만 마리가 넘습니다. 우유, 육류, 양모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양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려면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퍼, 서퍽, 텍셀과 같은 특정 품종은 빠른 성장과 높은 육류 생산량 덕분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이스트피안과 아와시 양은 우유 생산량 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적절한 품종을 활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동물 건강도 개선됩니다. 매일 아침은 먹이를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방목하는 풀은 양의 주요 먹이이지만 건기나 추운 계절에는 건강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건초, 곡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보충제를 먹입니다. 새끼 양 출산 시기는 봄에 시작됩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양들은 약 5개월 동안 지속되는 임신 기간 동안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양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미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양들은 건강한 동물로 성장하기 위해 따뜻한 보살핌, 적절한 식단, 그리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한 어미 젖은 양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합니다. 양들은 생후 10일에서 20일 정도면 이유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는 어린 풀과 특정 사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양들의 특징인 두꺼운 털은 불과 몇 달 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곧 농장의 전체 생산량에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양털은 끝없이 자랍니다. 정기적으로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떤 양들은 최대 40kg까지 털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고열, 실명,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장에 훈련된 털깎기들은 각 양이 동물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털을 깎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털깎기는 양의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실신됩니다. 한 마리당 약 48kg의 털을 생산하는 양입니다. 털깎기가 끝난 후에는 기생충 구제 스프레이, 비타민, 식별 표시 등 다양한 처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양들이 건강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유방에서 하루에 최대 3리터에 지나고 부드러운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급 치즈 생산에 이상적입니다. 양들이 착유장으로 들어오면 자동 착유 시스템에 연결되기 전에 유방을 세척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양젖준 우유보다 칼슘,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 만점의 자원입니다. 로크포르 치즈나 페코리노 치즈와 같은 고품질 치즈 생산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젖소는 연간 최대 6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0kg 이상의 치즈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양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고기용 양으로 도축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양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트럭과 선박을 이용하여 양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양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양들은 운송되는 항구에서 거대한 가축, 운반선에 실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만 마리 이상의 양을 동시에 수출용 살아있는 배에 실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 농장에는 사료 공급 시스템, 급수 시스템, 그리고 수의사가 상주할 뿐만 아니라 급수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양들은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습니다. 화물선은 며칠 동안 바다를 항해한 후 목적지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지점에서 양들은 선적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와 정확성으로 하역됩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양 도체는 육류 생산 시설에서 더 작은 조각으로 절단됩니다. 이러한 조각에는 갈비, 어깨, 송아지, 허벅지가 포함됩니다. 자동 절단기와 산업용 라인이 이 과정을 자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깔끔하고 균일한 육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전문가들이 직접 지방을 제거하고 세균 및 중금속 수치와 같은 위생 지표를 점검한 후 고기를 진공 포장하여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양고기는 일반적으로 굽거나 끓이거나 케밥으로 조리합니다. 풍미가 풍부하고 약간 사냥감 같은 맛이 납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철분, 비타민 B12,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전통 가정식과 현대 가정식 모두에서 선호되는 육류입니다. 드론, 양치기, 몬스터링, 도입으로 양사육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농부들이 카메라와 열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하늘에서 양떼를 조종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대규모 농장의 노동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드론이 양치기, 특히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목축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드론 양치기는 현대 양사육 농객에 더 안전하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드론 외에도 양사육 분야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혁신은 가상 펜싱입니다. 이 시스템은 GPS 칼라와 청각 신호를 활용하여 물리적 장벽 없이 양을 안내합니다. 양이 가상 경계에 접근하면 칼에서 소리가 나고 계속 접근하면 약한 전기 자극을 통해 멈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방목 구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순환시켜 토지 이용을 개선하고 목초지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 펜싱은 동물 복지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 축산 PLF도 기술은 가축 관리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PLF는 스마트 이어 태그, 모션 센서, 그리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양의 건강, 움직임, 그리고 사료 섭취 패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는 질병이나 스트레스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집중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과 관련된 비용도 절감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주는 더욱 정보에 기반하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양 목장에서는 순환 방목과 재생 방목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넓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방목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제는 더 작은 방목지에서 순환 방목을 실시합니다. 이 방식은 초원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재생 방목은 목초지를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생산성과 생태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농부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방목지에 나무를 심는 실버파 출의 시스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림업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나무는 양에게 그늘과 바람을 차단하여 편안함을 높이고 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동시에 토양 건강 증진, 탄소 저장, 그리고 농작물 다각화에도 기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부들이 양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목재나 과일을 수확하여 더욱 회복력 있고 수익성 있는 농장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사료 배합의 혁신을 통해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정 해조류와 콩류가 풍부한 사료는 양이 소화 과정에서 생성하는 메탄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 전략은 가축의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동물 영양학의 과학적 발전 덕분에 이제 농부들은 성장 극대화와 생태적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도 양농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떼에서 나오는 분뇨를 모아 혐기성 소화조, 밀폐형 탱크에 넣고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가스는 농장에서 정이나 열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 후 남는 것은 영양분이 풍부한 비료이며 이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지속 가능한 순환을 완성합니다. 특히 많은 현대 양사육 농장들이 유기농 또는 준유기농 사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품질 건초, 천연 보충제, 그리고 무농약 사료를 일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농 사료는 우유와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으로 사육된 양은 면역 체계가 강하고 영양소 보유율이 높아 고급 식품 시장에서 판매력과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생산된 양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많은 농장들이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ertified Humane Global Animal Partnership, Animal Welfare Approved와 같은 프로그램은 동물 복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통해 생산자는
추적 가능하고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브랜드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농장의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의지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농장들은 토양 검사와 생애주기 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집약적 사육장부터 대규모 방목 기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 모델에서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양 탄소, 물 사용량, 배출량을 추적함으로써 농부들은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더 친환경적인 관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이라는 더 큰 목표에 기여하고 양 농장이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래 고기를 오랫동안 먹어온 나라를 떠올릴 때 대부분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여전히 일본의 식량을 공급하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상업적 포경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제적인 포경 금지 조치, 특히 노르웨이의 금지 조치로 인해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노르웨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를 사냥할 때 어떤 항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르웨이는 세계 포경 금지령이 제정된 후 이에 반대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그 결과 포경을 금지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상업 포경 산업은 밍크고래라는 단일종 포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정 추정에 따르면 노르웨이 해역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밍크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도 됩니다. 매년 노르웨이 북방어선들이 약 600마리의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포획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포획할 때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밍크고래 포경에는 길이 12m에서 24m에 이르는 선박과 4명에서 8명의 선원이 탑승하는 선박이 사용됩니다. 노르웨이 경제수역 내에서는 포경이 이루어집니다. 4월은 포경 시즌의 시작으로 보통 8월이나 9월까지 이어집니다. 포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어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박에는 속도계와 모든 어업 활동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도적인 어업 관행에 관한 할당량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래를 찾는 동안 포경선은 장시간 바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작살을 사용하여 고래를 잡아내는데 작살은 돌고래에게 직접 던집니다.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체는 이러한 특이한 관행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상당한 발전 또한 이러한 대규모 포경 활동, 특히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발명품에 기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수세대에 걸쳐 자국 해역에서 고래를 포경해왔지만 이러한 포경 활동은 이제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포경 활동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산업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폭발식 작살 포경이 이러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고래 사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르웨이 동물원은 작살을 이용한 폭발식 포경 방식인 고래 수류탄이라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래 사냥이 더욱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기존의 포경 방식에 비해 더욱 인도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르웨이는 매년 작살을 사용하여 600마리에서 1000마리의 고래를 포획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고래 한 마리당 수십 톤의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래의 일반적인 용도는 무엇일까요? 고래는 주로 고기로 이용되며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래 고기를 소비합니다. 노르웨이 전통에 따르면 식용 고래잡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대에도 고래 고기를 먹는 관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르웨이에서 고래고기의 주요 소비자는 노인층입니다. 이 연령대는 인구의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고래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래 식용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아이슬란드 시장 모두 상당량의 고래가 선적되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아이슬란드에서 모든 상업적 포경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일본은 동물 사료 원료로 매년 노르웨이에서 일정량의 고래 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관습입니다. 전쟁 종식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겪었던 배고픔을 달래줄 식량원이 된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상업적 고래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고래 고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 고기를 얻기 위한 고래 포경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노르웨이뿐입니다. 그러나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크지 않아 포경되는 고래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의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업 활동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러한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고래가 보호종이라는 사실 외에도 동해 전역에서 어업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고래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 보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와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베트남 어부들 사이에는 고래가 바다에서 조업할 때 행운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가 좌초되거나 우연히 그물에 걸리더라도 구조되어 결국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베트남은 희귀하고 귀중한 어종 보호에 있어 항상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에서는 선박과 승무원의 규모만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 노르웨이 포경선단이 사용하는 고도로 정교한 선박 기술과 최첨단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포경선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험난한 북대서양 해역에서 정밀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첨단 플랫폼입니다. 특히 중요한 측면은 첨단 고래 탐지 및 추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정교한 소나 및 레이더 시스템, 특수 광학 장치, 그리고 포경선들이 광활한 바다에서도 밍크고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GPS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와 강력한 엔진의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거친 바다에서도 조용하고 빠르며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포경선들이 과도한 방해 없이 효과적으로 고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폭발성 작살포의 구조와 작동은 그들의 방법에서 핵심입니다. 이 강력한 대포는 일반적으로 선수에 장착되며 정밀한 장전 및 발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작살의 기술은 정확하고 즉각적인 타격을 보장하며 빠르고 인도적인 사냥을 위해 설계되어 고래가 숨을 거두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사체를 관리하는 데는 사후 처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선박에는 견고한 윈치, 크레인, 특수 리프팅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수톤에 달하는 고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에 실어 올리거나 역동적인 해상 상황에서도 수면에 띄워 귀중한 어획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래를 확보한 후 고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공 및 보존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종종 바다에서 바로 시작되거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됩니다. 고래가 선체에 실리거나 가공시설로 견인되면 초기 도축 및 절단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작업에는 엄청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원들은 고래를 고기, 지방, 그리고 기타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부위로 빠르고 위생적으로 분할하여 수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수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두꺼운 지방층과 치밀한 근육을 효율적으로 절단합니다. 고래고기의 보존 방법은 해상 운송 중이나 주요 가공 공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송풍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기를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하거나 세심한 아이싱 이싱 과정을 거쳐 부패를 막고 품질을 보존합니다. 해안에 도착한 고기는 추가적인 심층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품질 검사, 소비자에게 친숙한 부위로 정밀하게 절단하는 과정, 그리고 진공 밀봉이나 가스 치환 포장, MOP과 같은 최첨단 포장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노르웨이 국내 시장과 일본을 비롯한 수출 시장 모두의 유통기한 연장 및 신선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용이 아닌 고래기름, 뼈, 비식용 장기 등 고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은 어떤 부분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공되며 종종 동물 사료나 기타 산업용으로 가공됩니다. 이는 완전 활용 철학과 환경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국제적 금지 조치와 대일본 수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노르웨이 포경 산업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법적 환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포경 산업의 경제적 기여는 주로 특정 해안 지역 사회에 집중되어 생계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지만 노르웨이 국내 총생산 GDP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전통 산업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의 노년층과 일본의 소비자 외에도
고래고기 시장이 틈새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미식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노르웨이와 일본의 무역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폭염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 협정의 복잡성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포경은 강력한 법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밍크골의 개체수가 풍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밍크골의 포경 관행이 지속 가능하며 밍크골의 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는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해양 자원 관리 권리를 옹호하며 종종 포경 반대 국가들의 도덕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단체와 국제 여론의 압력은 최근 몇 년간 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는 사냥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며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글은 밍크고래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개체수가 상당하다고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더 심층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더 넓은 해양 생태계에서 밍크고래의 역할과 관련 과학 연구를 탐구합니다. 밍크고래는 북대서양 먹이사슬의 핵심 구성 요소로 주로 크릴새우와 작은 떼를 지어다니는 어류를 잡아먹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의 밍크고래가 제거되는 것은 밍크고래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먹이 개체군과 생태계 전반적인 균형에 어느 정도 국지적인 생태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르웨이 업계 밍크고래 개체군 연구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항공 측량, 사진 식별, 유전자 샘플링 등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체군 규모에 보고된 10만 마리 이상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번식률을 모니터링하며 자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속 가능한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개체군 관리 외에도 밍크고래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밍크고래의 행동, 이동 패턴, 그리고 기후 변화가 서식지와 먹이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해양 포유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밍크고래 포경에 대한 국제 해양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이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포경국에 선례를 남기거나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생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투명성과 과학적 대화 참여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며 국제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포경 활동이 건전한 과학적 원칙에 따라 책임감 있게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